그리고 또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사업적인 측면까지 함께 분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준비되신 대로 바로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잠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AI 이미지 생성을 이제 되게 많이 해왔고, 처음 시작한 건 한 1년 전인데, 벌써 1년이 흘러가지고, 한 1년 정도 계속 AI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고요. 어, 저는 네, 뭐 이런 다양한 경력들을 갖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저는 PM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기획자이자 뭐 창업가이자 뭐 여러 가지 어, 것들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AI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좀 배워서 이제 지금은 AI 관련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AI로 이미지를 뭐 잘 만드시거나 AI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아예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AI 이미지 생성이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떤 것까지 되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가장 어떤 뭐 신기술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나왔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훑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I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생성형 AI가 뭘까? 라고 할 때 저는 그냥 그 쉽게 생각하면은 이 어떤 프롬프트를 가지고 AI한테 명령을 하면 AI가 아웃풋을 내는 거를 생성형 AI라고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이제 AI 이미지인 거고, 만약에 그 결과물이 텍스트라면 LLM인 거고, 뭐 사운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음악이나 뭐 음성 이런 거를 도출할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이 AI 모델이라는 친구가 이 프롬프트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아웃풋을 도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명령을 받은 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앞에서 보여드린 헬창 해리포터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헬스의 진심인 건 뭘까? 그리고 해리포터란 건 뭘까? 그리고 내가 이미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 작가라고 생각해 보면 헬스라고 하니까 근육을 그려야겠네. 해리포터는 뭐 다니엘 레드크리프트를 그려야겠네. 걔는 안경을 썼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AI 모델들은 이런 걸 학습을 해놨어요. 학습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프리랜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프리랜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이 모델의 뭐 제가 여기 밑에 이제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제 게임 같은 데서 보면 저희가 용병 고용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용병이 뭐 다 싸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비싸면은 비싼 값을 하고 싸면 또 비지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용병을 고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AI 모델이라는 거의 어떤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습량. 이 모델이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해서 전반적으로 뭘 시켜도 다 잘하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습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학습 내용. 얘는 어떤 거를 학습하는가?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학습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정도로 많이 학습하진 않았지만 특정한 것만 딱 한 우물만 판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 내용, 그리고 네, 이런 두 가지의 대충 이 속성이 있는데요. 학습량이 많으면 이걸 우리가 보통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뭐 LLM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7B, 30B, 60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학습량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 사람의 그냥 전투력, 그냥 이게 학습량이 많으면 얘는 뭐 다 잘해요. 시키면 다 잘하고 퀄리티도 좋아요. 대신 비용이 높습니다. 이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그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 그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한 비용도 높을 뿐더러 어 그만큼 이 모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고 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오래 걸리고, 또 이제 그만큼 좋은 컴퓨터나 GP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량은 최소화하면서 이 특성화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또 그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용병 게임 예시로 보면 내가 뭐 모든 걸 다 잘하는 애를 비싼 값 주고 고용하면 좋겠지만, 나는 한정된 돈으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딱 난 요것만 잘하는 애를 뭐 고용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양한 모델이 있고, 이미지 생성할 때 다양한 모델이 있고, 이거를 필요에 맞게 갈아 끼우면서 쓰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미지를 실제 그래서 나 이제 이 이미지 만들고 싶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성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서비스형, 클로즈드 소스 서비스형이 있고, 오픈 소스, 쉽게 말해서 설치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클로즈 소스라는 거는 서비스형인데,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적합해요. 아, 복잡한 거 싫어. 나 기계 잘 몰라. 아, 컴퓨터 너무 힘든 거 싫어. 그리고 난 좀 돈 내도 상관없어. 그리고 난 그 고성능 컴퓨터가 없어. 그리고 밖에서도 모바일로 쉽게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서비스 쓰시는 게 좋고, 대표적으로 미드저니가 있습니다. 미드저니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로도 많이 생성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있고, 장점은 이 미드저니 위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모델은 말하자면 굉장히 학습량이 높은 그 전투력이 높은 이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고성능의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사용자들한테 최대한 친화적으로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좋은 컴퓨터가 없어도 그냥 인터넷만 있으면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미지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딱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영 내 맘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검열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뭐 성인물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인물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라고 했을 때 딱 해리포터, 내가 알고 있는 그 해리포터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피스의 루피 만들어줘 이러면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다. 돈이 들죠. 이미지 생성할 때마다 돈이 드는 편입니다. 오픈 소스라는 게 있는데, 설치형. 그래서 나는 좀 공짜로 계속 만들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그리고 뭐 야한 거 만들고 싶은데, 이런 분들라고 하면은 설치형이 좋은데요. 이 설치형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로컬 방식이 있고요. 이러려면은 조금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뭐 코랩이라고 하는데, 이 코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클라우드 방식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장점, 얘네들은 내 컴퓨터에 까는 개념이니까 사실상 뭐 전기세 말고는 들지가 않아요. 공짜 저렴하게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통제력이 높다. 이 내가 원한 이미지 만들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열이 당연히 없겠죠. 검열이 없으니까 내 상상만 있으면 무한으로 어떤 이미지는 만들 수 있다. 단점은 뭐 어쨌든 로컬은 좀 좋은 그래픽 카드가 요구가 되고요. 뭐 설치 사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근데 뭐 하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저는 좀 전도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IT 비전 공자한테는 조금 힘든 정도? 뭐 이것저것 깔고 멋지게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 그런 것들로 이제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죠. 스테이블 디퓨전인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에서 오픈 소스로 모델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거 기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델을 학습해서 공유를 하고, 네, 만들고 있는 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입문할 때는 미드저니 써봐라 라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챗GPT에서 이제 뭐 이런 이미지 만들어줘 라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퀄리티가 구립니다. 뭐 그걸로도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미드저니 한번 써보시면, 제대로 써보시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관심이 있다면 네, 무조건 스테이블 디퓨전을 좀 공부해 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미지 생성의 퀄리티가 이미 임계점을 꽤나 넘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이 클로즈드 서비스, 미드전이나 뭐 챗GPT에서 만드는 거에 비해서 이미지 통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원하는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뭐 쓰고 뭐 제대로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 꽤나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런 게 있다,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만 좀 핵심 개념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롬프트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헬창 해리포터를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 지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도 업무를 내가 뭐 이 사람이 일을 잘하면 내가 대충 얘기해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냥 뭐 평범한 사람한테는 업무 지시를 굉장히 정확히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AI한테도 그냥 대충 해도 잘 만드는 그런 AI도 있는 반면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굉장히 업무 지시를 잘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거 신기하죠? 브레이킹 배드가 아니라 브레이킹 브레드인데요. 뭐 이런 이미지를 AI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한 거죠. 뭐 얘가 뭐 대머리 아저씨가 뒤에 이렇게 들고 있고 빵이고 여기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말하면 이걸 얘가 다 알아듣네 하는 게 좀 신기한 면이고요. 근데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뭐 그냥 귀여운 브리또 안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 만들어줘 하면 또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서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하여튼 뭐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걸 하는데,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 그만큼 좀 학습량이 적은,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낮은 애들한테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되게 고도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AI 모델들의 성능이, 그러니까 학습량, 파라미터, 뭐 성능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요즘은 되게 대강 말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반대로 예, 저는 이걸 지능으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능이 낮으면 그만큼 정확히 말해야 잘 알아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존에 쓰던 게 1.5, 요즘에 엑셀, 플럭스, 그리고 뭐 서비스에 있는 미드저니 이런 애들이 지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네, 저 브레이킹 브레드 저 이미지 SD 스테이블 디퓨전 플럭스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체크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이 모델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셋, 그러니까 그림 파일들 그리고 태그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특정 모델을 기반으로 뭐 이 체크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체크 포인트 도출 혹은 체크 포인트끼리 합치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생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미터, 이 지능, 네, 지능이 높은 애들은 다 잘해요. 뭘 시켜도 잘하고 뭐 만화 그려, 뭐 실사 그려 이런 거 다 잘하는데 대신 그만큼 자원이 많이 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체크 포인트를 어떤 애들 위주로 학습했냐? 나는 만화 그리는 거 위주로 학습했어. 나는 실제 사진 뽑는 거 위주로 학습했어. 이런 거 이제 스타일별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저는 말하자면 이 만화 작가분들 보면 자기만의 그림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체크 포인트를 쓸까 하는 거를 어떤 그림체, 어떤 아웃풋을 원하는 걸 쓸까 이런 거 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네, 이렇게 인물 뽑는 거, 그리고 실사 아무거나 잘 뽑는 거, 만화 뽑는 거, 만화인데 특정 스타일 뽑는 거, 뭐 픽셀 아트 위주로 뽑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이런 예시로 보면 이런 결과물들이 있다. 네, 이런 인물 같은 거 뽑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픽셀로 뽑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로라라는 게 있는데 체크 포인트는 그 무조건 한 번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요거를 쓰는데 요 앞에 걸 섞고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로라라는 신기술이 생겨서 이게 한 2년 정도 됐나? 그런데 얘네들은 포인트만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브리 스타일, 지브리의 그림체만 학습한 거, 아니면은 뭐 유리 느낌, 뭐 특정 캐릭터, 혹은 구도나 자세, 뭐 의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브리 그림체를 가지고 학습한 거를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체가 일관되게 나오고요. 뭐 구도 자세. 예를 들어서 딱 저런 자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애니에서 유명한 자세죠. 이런 자세를 프롬프트로 만들려고 하면은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요 자세를 학습하면 되잖아.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이제 생성하면은 이게 원하는 자세가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재질, 뭐 예를 들어서 나 유리 재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유리 재질의 다양한 뭐 물건들을 생성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렛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엄청난 물건이에요. 이 컨트롤렛이 이미지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래 특정 레퍼런스 이미지와 비슷한 이 구도, 자세, 뭐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원래 이 이미지, 새 이미지를 주고 이거랑 비슷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고, 네, 이런 건물 이미지, 이런 건물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건물이 비슷하게 나오고, 뭐 사람 자세, 이런 딱 자세로 해줘.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되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을 레퍼런스로 해서 여기에 모자만 씌워봐 하면은 뭐 이렇게 모자만 딱 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조각상에 모자 써봐 이런 것도 쉽게 쉽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또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네. 이 사진이 원본이거든요. 첫 번째 사진이 원본인데, 이걸 가지고, 얼굴만 트는 거예요. 얼굴 틀고, 뭐, 윙크를 하라고 하고, 입을 벌리라고 하고, 뭐 표정을 지어라.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정교하게 요즘 가능하고요. 그 조명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명도 이런 조명을 여기다 씌워봐 라고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음영이나 그림자까지 이 AI가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제품에 대해서 레퍼런스만 주고 뒤에 배경을 이렇게 생성해줘 라고 이런 것도 잘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를 특정 자세를 정해주고 어, 이 모델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해봐. 이런 자세를 취해봐. 요런 자세를 취해봐. 라고 하면은 이 모델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바꾸는 것, 이는 가능하고, 이 자세는 이제 이렇게 3D로도 내가 원하는 자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미드저니를 쓰면 절대 해볼 수 없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을 썼을 때 되게 쉽게 개발을 몰라도 네, 그냥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참고로 저는 개발을 못합니다. CBT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 사이트 이름인데 이 이미지 생성에서만큼은 굉장히 또 이 오픈 소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LLM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오픈 소스보다는 챗GPT 같은 이런 서비스형 클로즈드 소스 이런 쪽이 훨씬 더 큰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 그리고 여러 툴들, 노하우가 모두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생성할 수도 있지만 모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미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엄청 많이 보고 여기에 있는 모든 프롬프트 생성 정보 쓴 모델들 이런 게 다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따라하면은 그냥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그냥 뺏기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고 오픈 소스라는 특성 때문에 이미지를 만드는 퀄리티와 기술들이 굉장히 빨리 발달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 혹시 들어가 보실 분들은 이 NSFW 여기 성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하시고, 대신에 뭐 그냥 들어간다고 이런 이미지가 팍 나오진 않습니다. 네, 가입하고 또 이제 블러 필터가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어서 뭐 내가 그냥 아무 무방비하게 들어갔는데 이런 이미지를 마주치진 않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사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과 모델들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가지고 이걸 빨리 보자면, 네, 이미지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어요. 뭐 이건 동영상 예시긴 한데 어쨌든 뭐 되게 빨리 발전을 해왔고, 좀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이미지 생성하는 거랑 이제 LLM들 있죠. 이제 뭐 챗봇 뭐 이런 LLM에 비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게 더 헤비하지 않을까라고 좀 뭐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생성하는 게 훨씬 쉬운 연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도 돌릴 수 있는 거고요. 클로즈 소스나 오픈 소스 중에 뭐가 더 잘 될까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오픈 소스가 지금 훨씬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더 이 오픈 소스 기반으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더 좋은 이미지를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손 잘 못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손 되게 잘 생성하고요. 하지만 뭐 종종 그 삑이 빠꾸가 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학습량이 되게 좋아지고 여러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비상등 소리 나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차를 세워놔서. 그렇고 다 똑같이 생긴 얼굴만 나온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양한 얼굴을 만드는 또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극복 가능하다. 이게 이미지들이 되게 대충 만들어도 꽤나 잘 나와요. 여기 이미지들은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의 제일 낮은 버전으로 그림 한 장당 한 2초, 프롬프트도 그냥 제페니스 아이돌, 뭐 기타, 스페이스 이런 거 그냥 넣어서 만든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쉽게 고퀄의 이미지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특히나 사실 2D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그려요. 그래서 요즘 제가 듣기로는 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되게 정말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잘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디테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게임 에셋 같은 경우는 똑같은 캐릭터를 계속 찍어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약간 좀 쉽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가장 최신 모델이 플럭스라는 건데 얘가 아까 말씀하신 그 브레이킹 브레드 그게 이게 원래 AI들이 그 글자를 되게 잘 인식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대충 시켜도 이렇게 글자를 정말 완성도 높게 디테일들을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발전 방향성은 결국에 두 가지 줄기인데 그냥 지능이 높아지는 거. 그래서 더 많이 학습한 모델이 나와서 말을 되게 잘 알아들은 찰떡같이 내 업무 지시를 알아듣고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나올 거고요. 실수를 덜 하는 이런 애들이 손을 뭐 이제는 뭐 10번 중에 뭐 2번만 실수하는데 앞으로는 100번 중에 1번만 실수한다.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될 거고요. 기능성, 특정 작업을 잘하는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못 그렸었는데 얘는 손은 진짜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이런 애들도 나오고 일관성, 뭐 캐릭터 계속 바뀌지 않고 잘 나오는 거, 뭐 얼굴 바꾸기, 디테일 고쳐주기, 그리고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 이런 식으로 이미지 생성이 계속 발달할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좀 전도를 하고 싶은 게, 개발자랑 상관이 없어요. 네, 개발자가 아닌 사람은 저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미드저니는 그냥 이거 못하면 님 바보 수준으로 되게 쉬워요. 정말 이건 미드저니 정말 쉽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 좀 한계가 있다. 스테이블 디퓨저는요, 위에 설명한 거를 비개발자도 다 가능한데요. 이건 조금 뭐 이래저래 유튜브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같은데 워낙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냥 따라하기만 되는 정도로 나와 있어서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고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강의 같은 거 들으면 더 쉬움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 사이트 이런 곳들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네, 다 추천하는데 애초에 유튜브에 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지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델 만드는 거. 나만의,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 얼굴, 아니면 내가 여튼 간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내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다 있고, 일반인들도 다 이래저래 따라하면은 만들 수 있도록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AI 필터들 있잖아요. 막 스노우 같은 데서 쓰는 AI 필터. 이렇게 생겨먹은 AI 필터. 나만의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여러 가지 곳들에 올라와 있어서,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 개발자라면 오히려 진짜 나 혼자서 1인에서 AI 필터 앱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워서 그럼 어디다 써요? 되게 많은 예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런 흑백 사진을 바꾸기, 나만의 AI 필터 만들어 보기, 그리고 이미 미술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좋은데, 미술 작가가 자기의 그림들, 자기의 사진으로 학습한 모델로 생성해서 내가 그리지 않고도 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또 그 사이드로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케터가 직접 자기의 광고 모델을 뭐 여기다 넣어 가지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버튜버 하시려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뭐 기획자가 뭐 디자이너한테 요청하기 전에 미리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결국에는 그림을 하나도 못 그리는 사람들, 혹은 내가 사진을 못 찍거나 사진 찍을 모델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할 수 있는, 이게 된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 AI 생성하는 것들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요 파트만 개발자한테 좀 부탁하면 돼요. 일단은 근데 어 이 서비스 스테이블 디퓨전 API 제공하는 곳들도 되게 많아서 이거 쓰면 되는데, 제대로 퀄리티 나오는 곳이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임시 프로토타입 같은 걸로는 꽤 쓸만하고요. 뭐 유료이기도 하고, 장당 한 2-3원, 3-4원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이 AI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나 런팟 이런 데 많이 쓰는데요. 요런 데다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깔아 달라고 하고, 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 다만 이제 사용자가 많아질 때 어떻게 이걸 스케일링 할까? 큐 서버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백엔드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습니다. 다만 뭐 비용이 들겠죠. 비용이나 생성 시간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미지 생성. 지금은 안 되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엔간한 건 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개인들을 그림 작가나 사진사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당신의 상상력이 유일한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CBTA 같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집단지성으로 계속 또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생성 고수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이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상업적으로 쓰는 거 관련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리스크가 없을 분야를 잘 골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저작권 라이센스 문제. 사실 지금까지는 이 저작권 때문에 뭐가 금지됐다, 뭐가 소송에서 졌다 이런 케이스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생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피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지 통제.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주면은 내가 이 사용자들이 이상한 이미지를 생성할 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 생성 AI라는 게 100%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 여러 가지 검열을 풀고라도 19금 이미지를 내 사이트에서 생성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걸 또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서비스나 플러그인이나 라이브러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혐오 이슈도 있죠. 이 웹툰 업계나 여러 가지 팬덤에서는 AI로 뭐 창작물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 자체를 되게 혐오하는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뭐 이 분야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AI를 공부하고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개인이나 회사 분들은 저는 무조건 어떤 프로젝트라도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게 내가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좀 봐야지, 공부해 봐야지, 약간 이 정도 각오로는 사실 허들을 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금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무조건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고퀄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좀 또 그냥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뭐 상상력 면에서 그리고 퀄리티 차원에서 네, 되게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스스로 만든 어떤 아트웍인데요. 하여튼 뭐 다양한 작업, 정말 그 상상력의 제한만 없다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라이브 Q&A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앱 실행 요청을 드렸는데요. 확인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님 연설 발표 들으면서 또 채팅창을 통해서 또 질문 몇 가지 담으면서 지나갔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다양한 부분들 설명해 주셨는데 추성훈 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SD 관련해서 잘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음, 그냥 이제 SD 사용법 관련한 거는요, 그냥 이제 뭐 스테이블 디퓨전 뭐 설치, 스테이블 디퓨전 뭐 초보, 뭐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 검색해 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영어가 되신다면, 가능하면 영어로 들으시는 게 좋고, 그 외에 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트렌드나 뭐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거 해보기, 이런 것들 만드는 채널로는 AI 오프너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AI 트렌드를 되게 쉽고 빠르게 좀 전달해주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초보, 기초 이런 것들을 치면은 좋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AI 오프너 채널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SDA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미드 전이는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석열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미드 전이가 어느 정도 익숙하시다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저희 Q&A 창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저기 그 있으실까요? 채팅 쪽에서 그 질문 주신 것들 먼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역학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네, 부분부터 네, 조금 더 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광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역광 해결 기능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역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채팅에 몇 개 더 있어서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 표정이나 조명 조절하는 건요, 사실 컨트롤렛 안에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컨트롤렛을 활용하거나, 그 표정 조절은 사실 컨트롤렛은 아니고 이제 라이브 포트레이트이라는 기능인데,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뭐, 그리고 자세 3D 툴은요, 이거는 이제 컴피 UI라는 곳에 있는 3D 오픈 포즈 에디터, 뭐 이런 플러그인인데요. 커스텀 노드인데, 뭐 컴피 UI가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 안에서도 3D 포즈 에디터, 이런 플러그인이 있어서 그거를 깔면은 거기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이 SD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놀라셨던 것 같은데, 또 질문 있으시면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인 만큼 저희가 조금 유동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한계다라는 아주 강력한 키워드 그리고 테이크어웨이 남겨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마호진의 석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잽에서 준비한 젠 AI 2024 온라인 컨퍼런스 이렇게 이틀간 저희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모티콘이나 박수로 반응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두 만족하신 걸로 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메일로 발송해드릴 만족도 설문조사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꼭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잽을 들어오셨을 때 사용한 그 이메일 주소로